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다른다.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결국 지수를 받쳐주면서 물론 장중에 미선물이 강세된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약보와 버건 전후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S&P 지수라든지 독일 뭐 그 외적인 국가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경기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었던 언택트 관련이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데 어제 미증시도 상당히 많은 다우라든지 S&P 나스닥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는 것은 여태까지 경기 관련이 끌고 갔었기 때문에 경기 관련의 강세가 확대가 될 경우 지수 자체도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 자체도 낮게 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장중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약보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 4천억이었고 외인들이 약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역시 3,8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은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소폭의 61개화 정도 매수를 했다 되는 모습으로 역시 소폭 약보합인 289.3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최근 들어서 2만 계약을 소폭 넘어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약화되어서 0.22% 정도로 마감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되는데 거래대금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었다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 500억 정도대의 동반 매도를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0.8%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선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들이 좀 오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에서가 이제 앞전에 먼저 미국에서 중국 고위 관리자들에 대해서 뭐 입국 금지 이런 제재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일부 뭐 입국 금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떨어졌다 그런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50억 위안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규모의 매도를 했다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다시 또 매도가 나왔다가 이 부분이 좀 번갈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당분간 박스 거래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0.9%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다우지수가 2%가 넘는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시장에서 언택트 중심으로 기술주 나스닥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다우라든지 S&P가 약세를 띄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다우 지수가 더 강세를 띄고 반대로 나스닥이 하락을 좀 더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미선물을 0.5에서 0.8% 정도 선반영을 했다가 그런다. 지금 오전에도 아침에 현재 미선물이 강세를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요했던 부분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이했다 되긴 했는데 그나마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웰스파고라든지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웰스파고는 적자 전환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실질적으로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강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우선 모더나가 27일부터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에 더불어서 앞전에 2차 임상 결과가 대상자 전원이 항체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가 되면은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실제적으로 앞전부터 똑같은 과정인데 언택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시장에서 경기 관련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제 미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오펙회의가 있는데 오펙회의를 앞두고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 연준에서의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 역시도 강세의 배경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유 서비스라든지 소재, 산업재, 자동차, 헬스케어 반도체까지 경기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의 상승분의 절반 정도 반납해서 29.5로 30을 소폭 하회한 모습이었고 유가 같은 경우가 40불,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이쪽에서 0.92% 상승하면서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국내 증시와 그리고 대만 증시 이 두 군데가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어저께도 받쳐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는 큰 변동은 없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이 하단 자리, 채널 패턴의 하단을 지켜주느냐 보이는데 실제로 어제 미증시가 출발을 할 때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급락으로 먼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 고가 대비해서 나스닥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우선은 전체 하락의 절반 정도 이제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채널의 하단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이제 추세 자체가 깨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하단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선 전체 하락폭의 절반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 가격대에서 다시금 상승세로 하나 더 연결시킬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고 차익이 떨어진다 했을 때 여전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다만 시장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에 많은 부분도 있긴 한데 기술주들이 어저께 장중에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미증시 나스닥을 받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S&P 지수를 보게 되면은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에 하락분을 소폭 상회하는 그림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채널 삼각 패턴의 상단 자리대를 다시금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S&P 지수와 나스닥 이쪽에서가 차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가 S&P 지수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 동조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세가 나온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강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삼각 패턴에서의 상단 자리대를 딱 그 전날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 초반에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 다시금 내려오면서 중간 마디로 다시금 낮춰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역시 시장에서 미증시에서의 나스닥이 급락을 한다면은 S&P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S&P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더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시금 하단에 이탈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거의 내일 정도면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 지수를 이제 좀 받쳤다라고 하는 쪽이 사실 삼성전자가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 어느 정도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0.4, IT 쪽에서 0.4% 정도의 상승을 끌고 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자체가 2분기가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보험 쪽에서가 이익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3분기도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증권의 소폭 하락이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도 똑같이 실적 부분에서는 2분기가 바닥, 3분기가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서의 뉴딜 정책에서 친환경 자동차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받았다 됩니다.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차익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근데 화학 쪽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나타난 모습이었고 철강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 그다음에 조선도 단기적인 상승에 뽑은 만큼 하락을 나타냈다 정도. 그다음 한국해운에서는 이제 뭐 소폭의 상승 비슷했고요. 서비스업 쪽에서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언테크 관련 대형주들이 이제 하락이 어저께 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쪽에서가 받쳐줬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을 제한시킨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통신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다 정도 나타났고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소폭의 강세 약세 나눠지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로 1,2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도를 했었지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삼성 SDI라든지 LG 생활건강 이쪽 역시도 매수를 나타냈고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실적 더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 SK라든지 금호석유, 아모레퍼시픽 등이 있는데 금호석유도 이제 실적 자체가 좋다는 부분이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케이스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저가에서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CJN이라든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나머지 외적으로도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이쪽 뭐 규모가 크지 않았다 정도.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 이쪽이 사실 계속해서 거의 한 달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쪽인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붙으면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대해서가 동반 매도했었고 LG화학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매도 나왔고 그다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세트리온도 역시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의 누대 정책 모멘텀이다 하는 CS윈드라든 이런 쪽도 차익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언테크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2차 전지의 대장인 LG화학,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리고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7공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매수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LG전자 동반 매수했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있겠었는데 전체적인 통신과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을 거다 그거 좋게 나왔었던 LG전자, 금호석유 이런 쪽에 대해서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도했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역시 매도의 상위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역시 동반 매도란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LG와 세트리온 소위 말하는 7공주 언택 관련 중심으로 차익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언택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지수 자체가 오히려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언택 관련이 이제 강세 뛸 때 그만큼 그 외적인 쪽에서가 전체적인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언택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그 외적인 경기 관련이 강세 띄면서 지수를 받쳐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흐름이 좀 더 확대가 되게 될 경우는 지수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6월 8일 날 고가를 만든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달 동안 한 달 반 이상의 행보 박스권 조정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다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약 8조 5천 정도 샀다가 되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가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수가 하락을 세게 하는 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 되는데 지금 현재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 날 그 다음 날에 항상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성향 자체가 어떻게 되면 지수가 바로 조정받는 날은 개인들이 오히려 사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약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8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케이스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된 모습.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중심으로 나타난다.
금융투자는 이제 앞전에 만기가 들어가기는 지난주에 1조 2천억까지 매도가 좀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2조 1천억까지 늘어났는데 앞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해봤자 3천억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개선될 때는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9,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는 매수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종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했다가 계속해서 지수가 빠질 때마다 강하게 매수한다는 부분이 성립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개인들의 매수가 사실 좀 종목별 업종별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은 쪽은 약간은 신용까지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회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매수를 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작다라는 쪽에 실제로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경기 관련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이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의 순매수가 6월 8일 이후로 가장 많았던 종목들 하나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SK가 가장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전 같으면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텔레콤이 강세 뛰거나 또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이렇게 될 때 SK가 지주사로서의 상승을 나타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 이 부분이 SK 주가를 상당히 강하게 올렸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올랐던 모멘텀이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차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SK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 전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띄고 급등이 나오고 하는 종목군들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SK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30% 빠지면서 중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작년에 종가 자리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봤듯이 반도체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아직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고가 대비해서 약 11% 정도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려면 87,000원이나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강한 상승은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하다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6월 8일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 해봤자 뭐 1, 2% 정도 하락이 나타났다 정도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상가 패턴 딱 중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은 결국 컨센서스 부합을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반도체 쪽 말고 그 외적에 이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가 좋아진다 되면은 상단의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다는 부분 그만큼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때 우선은 시총 1위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 상단 자리에 넘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지수가 2200을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택 쪽에서가 시총 비중이 많이 커지긴 했는데 여전히 국내 시총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방향을 위쪽으로 만든다 될 경우는 시장 자체의 방향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된 거고 반대로 하단에 이탈한다 될 때는 지수에도 역시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순매수도 많았던 것이 이제 SK 바이오팜 공모 시장에서 워낙에 열풍이 불었던 케이스인데 상장하면서부터 급등이 나온다 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어졌다가 되는 가격대가 20만 원은 넘어서부터 이제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경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SK 바이오팜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어제까지 해서 고가 대비 역시
30%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역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진입을 했다 된다. 고가에서 쫓아간다 했을 때는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했던 쪽이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나타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 20% 가까운 상승을 하고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언택에 대해서 차츰 이제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모멘텀이 소멸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28만 원 자리대, 이 라인대가 중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기 전까지는 괜찮지만 이 라인이 깨진다면 추가 조정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금융주의 실적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과열된 기술주, 언택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지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물론 저가 매수도 유의되지만 위에서 워낙에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그 라인대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될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경기 관련주로 매기가 이전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S&P와 동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관련주로 자금이 이동된다는 부분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중심의 가던 쏠림이 경기 관련된 저평가로 넘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가 2150이라는 자리대를 현재는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려온다 했을 때는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지켜진다 했을 때는 2200이라는 자리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부정적으로 할 때는 2150을 깨면 그 다음에가 2090을 깬다 되는데, 이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군은 어저께 실적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렸는데,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을 찍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IT, 가전, 정유, 화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흑자로 전환된다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쪽이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된다 쪽은 증권과 소프트웨어, 보험, 그리고 음식료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쏠렸던 쪽이 이제 실적과 저평가된 경기 관련으로 넘어온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은 오히려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포트를 짜면서 해지를 거는 구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